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진자 직원과 밀접 접촉을 해서요. 오늘 PCR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속보, 박근혜, 확진자와 밀접 접촉. 오늘 코로나 검사.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 치료 후송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PCR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예방 차원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는 직원 2명이 주기적 코로나 전수검사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2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6명이고 직원은 3명이 확진됐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오늘 강남 성모병원 통원치료 111회차 가십니다.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불빛이 반짝거리는 법무부 차량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탑승하신 차량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부족고요. 네, 잘 다녀오세요, 대통령님. 네, 지금 강남 성모병원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탑승하신 차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11회차 강남 성모병원에 통원치료 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이 그러신 거죠.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네. 이따 저녁에 통원치료 마치시고 들어오시면 그때 화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곳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들어오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강남 성모병원에서 오늘 111번째 통원 치료를 받고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차량입니다. 파란색 차량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탑승하신 차량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강남 성모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안으로 지금 차량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탑승하신 차량이 지금 안으로 정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완전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네, 대통령님 차량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애국자님들이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러시고, 또 경찰들은 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시고,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요. 네, 의왕경찰서 경호팀 차량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 차량을 경호했던 의왕경찰서 경호 차량들은 지금 돌아갔고요. 걱정하지 마. 이제 오셨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왕경찰서 경호 차량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경호팀들도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10m까지 차오르는 순간 펼쳐지는
이제 의안경찰서 경호팀들이 이제 경찰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세 많으시니까 이해들 하세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돌아오시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박춘서 어르신을 경찰들이 들어오셨구만. 예, 들어오셨습니다. 예. 네네, 안녕하세요. 아유, 건강하시죠? 네네, 덕분에 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우리 지만원 박사님 건강 잘 지키시라고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미국 이대로 그 취임식 열리고 바이든이 집권하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글쎄, 참 답답한데요.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이라든지 미국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편파적으로 네. 그것도 편파적으로도 근거 없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방송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 들으면은 트럼프가 괜히 목리 부리고 깨끗하게 물러나지 못하고 목리 부리고 이제 저러고 있다. 예. 좀 또라이다 이런 정도로들 이제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게들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들 일색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네. 한국은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개인이 이제 하는 유튜버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단편 뉴스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그건 뉴스 하나하나에 이렇게 트럼프가 무슨 멕시코 요새 멕시코 네. 국경 요새 그게 뭐였더라? 하여튼 이름이 있다고 그러고요. 네. 예. 거기도 이제 갔잖아요. 네네네. 그게 보면은 그게 이제 멕시코 사람들, 남미 사람들만 이제 남미 중미 사람들만 이 미국에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중동 이쪽에서도 그쪽으로 이제 해서 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12일 날인가 이제 그쪽으로 트럼프가 이제 거기 갔잖아요, 요새. 네. 알라모 요새. 네, 알라모 요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알라모 요새에 이제 간 것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페인트 모션으로 이제 간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인계해주기 위해서 간 거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해석들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거기 724km인가를 이제 이 장벽을 설치하잖아요. 그게 이제 네. 미국식 만리장성인데. 그렇죠. 네. 그 중에서 한 89%. 네. 89%면은 한 620 정도. 네. 그 정도 해가지고 724km인데 724km를 막아야 되는데 647km까지 이제 지금 완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77km는 지금 완성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거 간 것이 너희들 그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게 이쪽으로 미국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은 예. 그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게 그 길이 제일 쉽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번에 바이든 쪽에 이제 범죄자들, 수범인들 아닙니까? 네네. 그 범인들이 그쪽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철저히 지켜라 하고서 이제 77km 그 빈 공간에 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마 지시를 아마 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리 박사님.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미국에서 비행기라든지 그다음에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거 전부 봉쇄했을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잖아요. 네.
그 양반 42살인가에 그 한강을 건너와서 이건 나라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별 둘에 불과한 사람이 예. 그 쿠데타를 했잖아요. 목숨 걸고. 네. 나라가 이거 망가지겠으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소위 사명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50년 후고 트럼프는 지금 산전수전 다 겪은 70이 넘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아주 그 노회한 사람이라고. 예. 그런 사람이 미국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 것을 보고 그냥 여기서 물러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병력 이런 거 전부 배치하고 하는 것이 네. 그건 취임식을 바이든한테 넘겨주기 위한 모드가 아니에요. 아, 그래? 25,000명 병력이 워싱턴에 50만 명이 배치됐다고. 있고 예. 거기다가 이제 현역 군인들도 이제 오고 그런 게 네. 현역 군인들도 이제 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뭐 교도소도 전부 이제 봉쇄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도 계엄령이 선포되면 제일 먼저 교도소에 군을 보내요. 아, 교도소를 보호합니다. 그게 그 방어 시실 중에 아주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에요, 교도소가. 그렇죠. 거기 다 폭도들 내주면은 뭐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 혼란 일어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돼가는 모든 것이 무슨 바이든한테 취임식을 근사하게 해주기 위해서 취하는 모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전시 상황이에요. 예.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제1의 적은 중국이고 중국한테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선거로 말하자면 당한 거죠, 이게. 예.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이쪽에 범죄 조직들하고 다 결탁돼 있고. 네. 그러니까는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그 두 가지 조치를 이제 취했잖아요. 폼페이오가. 네. 그 하나는 중국이 대만을 이제는 나라로 인정을 하겠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제주도를 뺏어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제주도를 독립시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전쟁하겠다는 얘기고. 예. 그 선전포고예요, 일종의. 예. 나라를 뺏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의 원흉이 너다.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던져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준선전포고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잘 안 믿잖아요. 부정선거 이런 거 있는 게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언론들이 전부 엉터리 방송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전이다 하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어서는 안 되고, 네. 이건 중국과의 전쟁이다. 우리는 중국한테 이렇게 침공당했고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반역자들을 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선 우리 반역자들이 정권도 빼앗고 그동안에 아주 형편없는 범죄들 유아성애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집단이고 이런 범죄 집단이 중국하고 결탁해가지고 미국의 선거까지 훔쳤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먼저 트럼프가 국민들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은 중국하고 이 긴장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이제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을 제1의 적으로 하고 제2의 적을 이제 미국 내의 중국 부합 세력, 범죄 세력, 바이든 세력,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위한 지금 이제 모션이지, 이게 바이든한테 이거 정권 물려주려고 하는 모션, 어떻게 그렇게들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여기 사진 나온 거 보면은요, 백악관 앞에 워싱턴 거기에, 성조기로 쫙 깔아놨던데, 뭡니까, 취임식 준비로요? 예. 글쎄, 그거는 취임식을,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네. 지금 그 병력 움직이는 거는 트럼프가 움직이는 거지, 바이든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이 페인트 모션 같은 거는 할 수 있어도,
인트모션 같은 걸 할 수 있어도 정권 이양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인가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예, 그러니까는 취임식은 예. 취임식은 언제가 취임식이냐 하면은 이게 이 게임 이 범죄자들을 네. 전부 소탕하고 했을 때가 아마 그때가 트럼프 일기의 이 종착점일 거예요. 그리고 바로 평정한 바로 그 시점이 트럼프 2기의 시발점일 거라고. 그러면 지금 예정돼 있는 그 취임식에서는 박사님은 그거 이제 제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이제 진압작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절대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거 내줄 사람 아닙니다. 절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군대 움직이는 게 저는 네. 이게 이 5.16 일어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네. 과정도 예.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12.12 이제 헌거 그것도 이제 제가 잘 아는데 12.12 때 이게 네. 양쪽 군대가 서로 대치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이쪽 정승화 계통의 군대하고 네. 군벌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계통의 군벌하고 서로 탱크도 동원하고 네. 서로 이제 아주 내전 군대끼리 이제 내전 직전에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는 전두환 대통령도 별 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별 둘인데도 목숨 네. 걸고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하고 도둑질 당해본 것을 뻔히 알면서 그걸 남겨준다고 그러는 거는 제가 알던 바에 트럼프가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 순순히 남겨주지 않고 여기서 이제 취임식 날 뭔가 특단의 작전이 들어간다고 보시는군요. 하여간 그렇게 그거 가만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절대 안 남겨줘요. 네, 그러면 이게 저쪽으로 트럼프가 남겨주면은 네. 트럼프와 트럼프 가족은 누구한테 누구 총에 맞아 죽는지 사살당해요. 남겨줬을 경우에 순순히 남겨주면. 그렇죠. 남겨줬을 경우에 자기네 사살당하고 지금 미국 분위기로선 그래요. 사살당하고 그다음에 세계 민주주의 국가니까 전부 중국 통치하에 들어가고 이건 완전히 지금 지옥이에요, 지옥. 사살당한다는 거는 좌파한테 사살당하는 게 아니라 좌파한테 사살당하죠. 좌파한테. 그럼요. 그 전에 옛날에 우리 이조 때도 네. 조금 왕의 이제 둘째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저놈이 이다음이라도 좀 위험하다 그럼 미리 죽이잖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죠, 트럼프도. 트럼프가 끝까지 싸운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엄청 많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그러는 건 어렵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트럼프도 죽고 미국도 죽고 국제사회가 전부 암흑인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냥 서서히 물러날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들도 굉장히 얼떨떨 하실 텐데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죠. 우리가 트럼프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선거를 도둑 맞았고, 그런데 네. 저 집단을 전부 까잖아요. 저놈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비밀 자료를 전부 까잖아요. 네. 비밀 자료를 까고, 그 다음에 인계해줄 사람이 폼페이오가 중국한테 지금 중국 쪽에 항공모함 막 보내고 하잖아요. 네. 폭격기도 보내고 다 하잖아요. 움직이 말아라 하는 사인이죠. 이제 끔짝 말아 하는. 중국하고는 일전불사하겠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인계해줄 사람이 올해 앞으로 오래오래 해먹을 사람처럼 대만을 중국에 헛고철 그러니까 바이든은 중국하고 잘 지내자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 폼페이오는 전쟁 화제는 얘기 아닙니까, 중국하고. 예. 대만을 저걸 독립시키겠다. 예. 예, 이건 중국하고 전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건 내일 모레 인계해줄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야, 이거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네요, 진짜. 박사님의, 우리가 이게 하나, 이렇게 그런 현상 하나하나를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네. 전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네. 지금까지 이제 폼페이오가 취하고 있고, 트럼프가 취하고, 지금 병력 움직이는 건 트럼프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병력 지금 움직이는 것이 이노그레이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저게. 취임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취임식을 말씀이세요.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션이 아닙니다, 저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모르죠, 예.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이번에 우리도 왜 부정선거가 이렇게 만연한 거 증거가 다 나왔어도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에서 꼼짝 못하고 말 안 하는 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도 포기하고 아니죠. 트럼프는 권력이 있잖아요. 아직은 트럼프 권력이 있는데 자기 군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오직 그 사람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그거 왜 마지막으로 안 써요? 안 쓰면 바보지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4년 동안 통치해온 거를 보면은 그 사람 절대 바보가 그냥 굉장히 영리한 사람. 영리하고 굉장히 과단성 있고 네. 예, 무모할 정도로 그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메가더의 엉뚱한 점 있지 않습니까? 네. 메가더. 네. 그다음에 닉슨의 이렇게 고집스러운 거 있잖아요. 네. 과감한 거, 과단성. 예, 과단성 있죠. 예. 그런 거를 합쳐놓은 거. 링컨. 예. 예. 그 두 개의 장점을 합쳐놓은 사람이 트럼프라고 보거든요. 예. 그 트럼프라는 사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 절대로 미국을 구합니다. 예. 그 사람이 물러서면은 미국이 망하는데요. 그 망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물러나겠어요. 예. 그러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병력 움직이는 것이 그게 정권 이양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가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대로 될지 우리가 아마 한 99% 거의 아마 우리가 이 느낌으로 99% 정도의 국민들이 이젠 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지금. 예, 지금 그렇게 이제 바이든이 취임식 하고 이렇게 될 생각들 다 하고 있어요 대부분. 왜 언론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네. 모르죠. 대체 제가 1%일 텐데 네. 99%를 제가 이길지 그건 모르지만 그렇죠. 예. 저라도 제가 트럼프라도 절대로 네. 안 물러나. 1%의 판단과 1%의 의견이 중요하죠. 소수 의견이 중요하고 다수가 진리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요. 다수가 지켜보겠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대정신연구소입니다.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임기 하루 앞둔 대통령께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제목은 규칙 제정하는데 민주주의적 책임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입니다. 발행인은 오늘 2021년 1월 18일 날 발표했습니다. 헌법과 미합중국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통치자들의 동의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미국 의회,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을 선출하는 정기적 선거는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은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연방주지사는 규제 안건들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이 규정에 대한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인 책임의 범위가 훼손되어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미국 국민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관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주지사는 90일 이내 해당 기관이 지난 12년간 발행한 모든 규칙을 검토하고 해당 규칙이 선임 임명자에 의해서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늘 서명되었고 미국 전 언론사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임을 하루 앞둔 대통령이 과거 12년간 선거를 검토하여 불법을 찾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 대해서 엄청난 특급 정보 없이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대형 부패가 터질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2년이면 바로 오바마 정부 8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고별사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백악관 4년이 행복했다.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멜라니아 발표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영부인이 강조하는 핵심적 주제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를 잘 키워달라는 메시지를 몇 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린 우드 변호사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앱스타인의 소아성에 어린이 성착취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오늘 멜라니아 여사의 사이옵스 남편 못지않게 대단했습니다. 우리 모두들 속았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의미는 과거 12년간 실시된 미국의 선거를 모조리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권 8년뿐만 아니라 오바마가 트럼프 정부에 심어놓은 스파이를 모두 색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를 염탐하고 괴롭혔던 수천 명의 고위 공무원들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보았듯이 미국의 정보기관들과 주정부에는 간첩들 소굴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행정명령의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계인들에게 트럼프가 약속한 것입니다. 4년 더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취임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이팅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손상대 상대적 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벌써 7년차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세월호는 좌파의 배를 잘못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했던 것이 세월호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휘말리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큰 문제가 됐고 우리 사회에 아픈 상처만 남겼습니다. 어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수사, 감사, 저지, 외압, 유가족 도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무사와 국정원에 의해서 미행하고 도청 또는 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도 모두 사실이 아니란 점입니다.
특수단에 따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보고서에 적힌 대부분의 내용은 유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무사와 국정원이 미행이든 도감청과 해킹이든 청와대로부터 유가족 동향 파악을 지시받은 것도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어제 특수단의 결과고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수단의 어제 수사 결과 발표를 듣고 수사 조사 결과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당시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재수 사령관은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이재수 사령관에게 영장을 청구했고 심지어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한 이재수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수갑을 안 차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수갑을 차는 그 순간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수갑을 가려준다고 파란 덮개를 씌워주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존심을 더 상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 상태로 아무 죄가 없는데 기자들이 지켜보는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그 심정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날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지만 결국 이재수 사령관은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서 나흘 뒤인 7일 극단적 선택을 결행했습니다. 당시 이재수 사령관의 분향소에 다녀온 기억이 아직까지 저는 생생합니다. 저 역시 이 정권에 의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1년 7일 동안 한 이후에 밖으로 막 나온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 개인적으로 더 큰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제 세월호 특수단의 결과 발표로 결국 이재수 사령관의 무혐의가 또 한 번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박찬주 전 대장과 이재수 전 사령관에 대해서 세월호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또 한 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인간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인간적 사과도 없고 가타부타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씹어대고 유언비어를 뿌리고 가짜뉴스를 뿌리고 온갖 작당을 해대던 이런 관련자들은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장군 하나를 길러내는데 엄청난 세월과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별 3개 이재수 장군의 죽음이 이렇게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백선엽 장군 같은 이런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대로 세월호 때문에, 적폐청산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수 장군부터 말입니다. 자신들의 적폐청산 모료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이재수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 정권, 검찰, 기무사 누구 하나 사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이 정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이재수 살인관의 죽음을 책임질 겁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수 살인관의 극단적 선택을 몰아간 문재인, 정세균, 이낙연, 윤석열 총장, 박상기, 추미애 누구라도 잘못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누가 이재수 장군의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까? 누가 그분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파멸을 시켰어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이재수 장군처럼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분들이 거의 수백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 사람씩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도 미안한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한 아이들의 죽음만 억울한 것이지 나머지 국민들은 요만큼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전부 개돼지 취급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이 정권이 지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는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려 6년 9개월간의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라고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은커녕 사죄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조단이다,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뭐다, 뭐 진상조사다, 뭐 해서 어제 방송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600매덕이 거기에 투입이 됐고 세월호 배를 건져 올린다, 세워라, 눕혀라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댔습니다.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세월호 7시간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고 촛불 집회에 휘발유를 뿌리듯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집어넣었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빼버린 이 세월호를 이 정권은 철저하게 지금까지 이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 희생자가 바로 이재수 장군입니다. 성추행을 벌인 박원순이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5.1장을 치러주던 정권인데 뇌물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 노회찬이도
무슨 장인이 하면서 장을 치러주는 정권인데요. 자신들의 어설픈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희생된 이재수 장군에 대해서는 그 누구 하나 사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은 이재수 장군의 영영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정권 인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정권과 지난 4년 동안 싸우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늘 손상대 TV에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남의 일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아마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재수 장군에게 가했던 짓을 이 정권이 이제는 국민들에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정권에 의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계신 우파 국민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년째 다 돼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옥살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정권 인사들 160여 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이것을 대갚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수 장군과 육사 동기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편지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이재수 장군을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편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자결하여 이 정부의 불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적폐몰이에 경종을 울렸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혐의가 그가 죽은 2년 뒤인 어제 검찰에서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2018년 12월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한 이재수 장군에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적폐몰이의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망신주기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난 이재수 장군은 나흘 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간다. 부하들을 처벌하지 말라. 영장심사에서 본인을 석방시킨 판사에게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 인생 잘 살다 간다는 무인답고 위험있는 세 문장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은 기무사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이나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재수 장군은 저와 육사 동기생입니다. 같은 날 소장으로 진급하여 이 장군은 53사단장으로 저는 26기계화 사단장으로 부임했고 또한 같은 날 중장으로 진급하여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금을 수여받았습니다. 2017년도 말 제가 이 정부의 비겁한 적폐몰이에 고난을 당할 때 이재수 장군은 그로부터 1년 뒤 본인 앞에 다가올 비극을 예견했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장군은 다시 일어나 그 재능을 좀 더 국가를 위해 써야 하오. 나는 미련 없이 속세를 떠나 휴식을 누리려 합니다. 2019년 10월 저는 뒤늦은 전 역사에서 이재수 장군을 추모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미에 적었습니다. 겉으로 저에게 창군인의 감동적 매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이상희 장군과 김간진 장군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운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동기생, 백학 같은 인품과 샛별 같은 지성의 소유자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광기 어린 적폐몰이와 반역적인 가짜 평화노름, 그리고 정체불명의 소득주도 성장은 온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역사의 시계를 되돌렸습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건전한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오염된 잔재를 정화해야 하며 이재수 장군의 명예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자, 이상은 이재수 장군과 육사 동기생인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의 편지였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 훌륭한 장군들이 이 정권 들어서서 박찬주 대장은 사병들이 가는 영창에 영의 몸이 된 바 있고, 그리고 온갖 고소고발로 그 고통을 주더니 결국 다 무혐의가 됐고, 이재수 장군 역시도 어제 무혐의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국가는 100% 망하게 됐습니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시다시피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국민이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 상대 시선, 사실은 다른 주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묵직한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잊지 맙시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 걸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잠시 후 11시에 준피디와 함께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